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꽃버스. 자, 2% 올랐어요. 예, 아랫꼬리 달고 양봉 전환. 예, 그 다음에 월봉도 상승했나요? 아직 상승 못하고, 예, 일단 상단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신규 매수는 없습니다. 주봉도 하단선 벗어났겠죠? 벗어났으니까 여기도 이제 매수는 없는 거예요. 끝! 예, 끝. 이제 보유 영역. 예, 사실 분들은 사셨을 거고, 이제 안 사신 분들은 살 필요 없죠. 다만 저는 사라 마라 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여기서 사라 그러지 않았냐 그런 소리 할 생각 없어요. 예, 그런 소리 추호도 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런 구조였다 정도만 설명하는 거지. 예, 제가 사라고 추천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한 적도 없어. 그죠? 예, 저는 3분기 이후로는 매수하라는 얘기 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예, 올라가면 고마운 거고 내려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위아래 다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선 이거 찍었어? 여기 상단선까지도 찍었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매수 영역 벗어났잖아요. 파시든지. 근데 2675원에 팔기는 아깝잖아. 여기도 상단선까지 왔네요. 거의 다 왔어.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하지 말자. 보유만 하자. 예, 그런 얘기입니다. 보유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 보여드렸죠? 네,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개인이 3213억을 샀고 외국인이 2560억을 샀습니다. 외국인 계속 사요. 기관이 6143억을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팔았어. 8천억 산 거 있었잖아요. 이틀 전에 8천억대 1.5% 오를 때 8천억대 매수하더니 고세를 못 참고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 거래만 해요. 금융투자는 고맙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1조 1265억을 매도했는데 이건 좀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적으로 2조 6천억. 이건 뭐 이 정도 금액이면 2조 원대 2조 2천억까지 갔었는데 2조 6천억은 또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2조 6천억이 청산되는 시점, 환매돼 가지고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난달 고가는 방어하려는 의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기 위한 용도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2조 2천억도 다 들어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돈을 해결하기 전에는 지난달 고가는 방어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개인의 선물 매수가 8,200억이에요. 이건 꽤 고무적이죠.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개인의 선물을 손절시켜야 될 거잖아요. 손절시켜야 되니까 일단 내려갔다가 올리겠지. 올리더라도 올려서 올리기보다는 내렸다가 올릴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인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액 자체는 어쨌든 상방에는 우호적이지 않다. 여기서 오른다고 해도 뭐 갭상승으로 왕창 올려가지고 뭐 위로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상방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올라갈 거면 차라리 밑으로 개파락해가지고 시초가에 막 3천억씩 매수해가지고 하루 종일 1조 원을 매수해서 올리는 방식. 그런 방식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개파락 갭상승해가지고 바로 날아가는 그런 방식은 이 정도 금액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악재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이제 위로 들고 올라가려면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팔아야 되잖아요. 현물을. 외국인이 현물 팔아야 돼요. 외국인이 현물 안 팔고 어떻게 내려가.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릴 수 있는 악재가 있어야 외국인도 우리나라 현물을 던지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악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트 자체는 하락하는 걸 굉장히
지수가 하락하는 걸 굉장히 어렵도록 설계를 해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내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부적인 충격은 필요하다.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땐 떨어지기 어렵다 해요. 제 의견은 그래요. 차트만 봤을 때는 큰 폭의 하락을 만들기는 어려운 구조라, 이 상황에서 큰 폭의 하락을 만들려면 심리적으로 뭔가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외부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악재가 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차트 자체가 지수가 하락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이 상황에서 내려가려면 외부적인 충격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차트랑 거꾸로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차트랑 봉이랑 거꾸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충격. 그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 생각을 일반화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주식바닥에서 서로 다른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을 하냐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다른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해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건 작년이에요. 작년에 개인이 4억 주를 팔았어요. 4억 주. 4억 주를 팔았고 그 돈이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작년 지수 빠졌잖아요. 작년에 지수가 빠지는 동안에 개인이 고버스를 1조를 팔았고 그 수량이 4억 주예요. 4억 주. 근데 4억 주를 팔고도 올해 올랐죠. 올해 1월부터 신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4억 주를 팔아도 올라. 1조를 팔아도 오른다고요. 1조를 팔아도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1조를 팔아도 오른다고. 4억 주를 팔아도 오른다고요. 네. 자, 지금까지, 현재까지 잘 보세요. 자, 현재까지 개인의 고버스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가지고 있나. 1억 주죠? 2394억입니다. 이거 대단해 보이세요? 이거 대단해요? 개인이 1억 주 장투하면은 지수가 올라요? 4억 주를 매도해도 오르는데?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00억도 안 돼. 1조를 매도해도 지금 올해 저렇게 올랐는데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뭐 4분의 1도 안 되는 걸 뭐 이게 뭐 장기 투자라 그래요. 이거 장기 투자해가지고 뭔 의미가 있다고. 자,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자,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개인이 지금 얼마를 팔았나 보세요. 2억 1000주. 2억 1000주를 팔았다고요. 2억 주를 팔았다고. 5,567억을 팔았습니다. 남은 거 얼마 남았어요? 2,300억 남았죠? 1억 주 남았죠? 엄청난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니까? 하루 이틀 만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2,300억이라는 건, 하루 이틀 만에도 팔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말을 비틀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억 주 안 대단해요. 4억 주도 별거 아닌데 4억 주도 다 뒤집었잖아요, 지금 올해. 근데 뭐 1억 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경을 써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한 달도 안 됐어요. 6월 19일부터 지금 7월 5일이면 이제 한 15일? 15일 동안에 2억 주를 팔았는데 1억 주면 일주일이면 팔겠네. 별거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몇 주를 들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수를 내릴 수 있을 만한 외부적인 소스가 있냐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어쨌든 지수가 내려갈 테니까. 지수가 내려가야, 그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할 거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야 기관이 고버스를 살 거잖아요. 예? 외국인 선물 매도, 기관 고버스 매수, 그래야 개인이 고버스를 매도하지. 개인이 이게 장투하는 걸로 보이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개인은 수동적으로 움직이죠. 물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매수하고 싶다고 해서 매수하고, 내가 매도하고 싶다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예, 선물 거래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속 기관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외국인이 계속 지금 선물 매도를 2조 원 넘게 때리잖아요. 선물 매도를 때리는데 기관이 거기서 고버스 안 사고 배겨요? 당연히 사겠지. 그러니까 개인이 고버스 매도로 잡히는 거예요. 그 단순한, 예, 사실 가지고 봐야지 뭐 개인이 장투를 하니 많이. 자, 누적은 480억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7월 들어서도 매도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니까, 네, 뭐 저렇게 가겠죠. 지금 2분기에도 개인은 고버스를 매도했잖아요. 2분기에도 매도고 3분기에도 매도고, 어쨌든 분기로 보면 계속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건 1분기를 제외하면 어쨌든 매수한 물량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봉으로 보시면, 예, 매수가 없다고,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단순한 거를 이해를 못하면 뭐 저도 할 얘기 없죠. 예, 여기 매수 물량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2,805원이잖아요. 이 위로는 매수를 들고 있어, 개인이. 예. 근데 여기는 안 들고 있다고. 여기는 비어 있다고요. 예? 여기는 지금 개인이 고버스를 들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손절을 한 공간이라고요. 여기가 손절 영역이지. 다 매도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다가 못 버텨가지고 여기서 판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사야 이걸 밀고 내려가지. 근데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팔았잖아요. 팔았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고요. 하락세가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관이 들고 있다고, 여기는 개인이 들고 있고. 개인이 들고 있는 봉과 기관이 들고 있는 봉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왜 2분기에 개인이 고버스를 팔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지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는 주포가 기관이고 여기는 주포가 개인이에요. 개인이라 작살났는데 왜 기관이 매수했는데 이걸 눌렀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인버스 차트고, 이 차트가 분기예요. 자, 이 거래량이 지금까지 역대 최저예요. 거래량이 역대 최저라고. 지금까지 봉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이 정도 내려온 적이 없죠. 없어요. 이게 통계가 잡힌 게 2012년 1분기부터 잡혔는데 그때부터 거래량이 잡힌 이후로 지금이 최저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이 있을 때 주가는 올랐죠. 주가 올랐어요. 잘 보세요. 이 정도 거래량이 밑으로 내려오면, 예, 굉장히 양호한 거라고. 거래량이 양호하니까 오르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갔어요. 여기는 거래량이 형편없는데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갔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양호해요. 맨 밑에 깔려 있다고. 근데 이게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의아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버스 차트가 만들어지고 가장 거래량이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 얘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나라 증시로 보면 안 좋은 일이 터질 만한 상황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좋을 만한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좋은 일만 터져요. 그죠? 뭐 AI 뭐 그죠? 예. 전기차, 경기 침체가 오면 전기차 많이 팔리나요? 응? 그럴까요? 경기 침체가 진짜 와. 그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기업이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잖아요. 기업이 수익이 잘 안 나면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국가에. 그러면 국가의 세수도 줄어요. 예? 국가의 부채는 많은데 세수가 줄면 전기차 지원금 계속 줄까요? 휘발유나 경유차는 지원금 안 주잖아요. 예, 그런 차는 그냥 돈 주고 사면 돼요. 근데 전기차는 지원금 없으면 못 살걸? 경기 침체가 오면 전기차는 화랑이에요? 저는 정반대일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전기차 안 팔려. 비싸서. 지원금을 국가가 줄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전기차 난리잖아요. 예? 배터리 좋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좋겠죠.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주문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든 차가 다 팔릴 거냐고. 경기 침체가 오면 팔려요? 옛날에 IMF 때 네, 삼성차 안 팔렸잖아요. 휘발유 경차도 안 팔리는데? 근데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면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파월이 2년 간다 그랬어요. 2년. 경기 침체가 오면 2년 간다고. 네, 그게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2년이잖아요. 마일드 안 하면 몇 년 간다는 얘기잖아요. 마일드 할 경우에 2년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은 들어갔잖아요. 경기 침체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들어갔다고 봐야죠. 지금 안 들어간 나라가 미국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다 못해 나라가 거덜났죠. 그 나라도 참 한심한 거예요. AI를 도입하고, 그죠? 전기차를 수입하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텐데. 예. AI 버블과 그 전기차로 미국이 경기 침체를 늦출 수는 있어도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가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럽이? 우리나라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현재 증시 상태를 믿지 않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반도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 한국투자증권 그 리포트 보고 한심해가지고 0.4조 원 예상하더라고요. 0.4조 원. 4,500억. 영업이익이 4,500억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72,000원을 가요? 성장성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실적을 뭐 알아봐요? 예? 다 성장성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실적을 뭐 알아봐요? 삼성전자가 잘 되길 바라죠. 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니까. 근데 4,500억 벌었는데 72,000원의 주가를 쳐준다? 무슨 이유로요? 무슨 근거로? 네, 그냥 가진 자들이 끌어올리면 그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뭐 이런 건 어차피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건 인정해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 좋아요. 삼성전자 월봉 차트 좋다고. 그래서 차트만 보면 저거 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겨우 4,500억 버는 회사가 저런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건 오로지 외국인이 매수해서 차트를 잘 만들어 놨다라는 걸 빼고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는 뭐 미국도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냥 차트 놀이 하는 거예요. 예? 돈 가진 주체들이 돈 가지고 차트 그려가면서 올렸다 내렸다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코인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식의 가치를 따지고 이거 가치 따질 수 있으세요? 하이닉스 적자인데? 가치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정한 규칙을 선호해요. 예. 분석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현상에다가 모든 걸 갖다가 때려 붙일 거면 그게 무슨 분석이에요. 원칙이 없는 거지.
예,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 문제 아니에요? 예,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요? 적자 기업이 주가가 오르는데 그걸 예,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럼 과거에는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적자였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지금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성장해 있고 삼성전자도 성장해 있어요. 근데 왜 그 당시에는 미래의 성장성을 반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성장할 회사였는데. 네. 그 얘기는 어차피 평가라는 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보고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르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차트 잘 그려놨으니까 올라도 저는 솔직히 할 말 없어요. 잘 그려놨어요. 인정해야지.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사. 그러면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적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성장성이랑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네. 돈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모든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은 사실상 분기봉의 저가를 깨냐 마냐잖아요. 네. 인버스, 곱버스, 분기봉의 저가를 깨냐 마냐의 싸움이라 안 깼으면 좋겠어요. 그럼 많이 올라갈 테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차트 놀이에요. 저가만 안 깨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많이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악재가 있어야겠죠. 네. 곱버스 입장에서는 호재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외부적으로 뭔가 뉴스가 터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